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싫어한다는 사실, 아무 이유 없이 혹은 말 한마디, 표정 하나로 그 사람이 여러분을 차갑게 대하고 있다면 그 감정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더 무서운 것은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눈치를 보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내 말투, 내 행동, 심지어 나의 생각까지 조심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관계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왜 나는 이렇게 작아지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리기 위해 오늘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주제는 이렇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눈치 보지 마세요. 이 세 가지 말을 하면 상대는 꼼짝 못합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38살의 직장인 김다은 씨는 회사에서 늘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위축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같은 팀의 과장으로 다은 씨가 말을 하면 늘 되묻거나 일부러 못 들은 척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잘하는 인사를 다은 씨에게는 건너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은 씨는 처음엔 자신이 뭔가 잘못했나 싶어 더 열심히 일하고 눈치를 보며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과장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참다 못한 다은 씨는 회사 내 상담 창구에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상담사가 조용히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혹시 그 사람의 인정이 내 자존감을 결정짓고 있진 않나요? 다은 씨는 그 말이 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태도를 바꾸자. 그래서 다은 씨가 꺼낸 첫 번째 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 대한 평가인지 단순한 의견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의 시간에 과장이 자신에게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도 이해하기 어렵겠네요. 라고 말했을 때 다은 씨는 차분히 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과장은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고 옆자리의 동료가 조용히 다은 씨의 팔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이 한마디는 상대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선언이면서도 공격적이지 않은 방식의 대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듣고도 그냥 넘어가는 이유는 갈등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나를 스스로 작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해봤자 뭐가 달라질까? 그래도 저 사람이 윗사람이잖아. 이 사람에게 잘 보여야 나중에 손해 안 보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을 침묵하게 만들고 그 침묵이 결국 스스로를 더 작아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말은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존엄을 지킬 것이다. 이 말은 먼저 나에게 들려주는 자기 선언입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 여러분은 그 자기 선언을 위한 세 가지 문장을 함께 배워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두 번째 상황. 누군가가 여러분을 공공연하게 깎아내릴 때 쓸 수 있는 두 번째 말과 그 말을 실제로 사용해 상대의 태도를 바꿔낸 한 여성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공공연히 여러 사람 앞에서 여러분을 깎아내리거나 비꼬는 말을 던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보통은 속으로는 화가 나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넘기거나 괜히 말 꺼냈다가 분위기 어색해질까봐 그냥 침묵하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쌓이면 상대는 여러분을 대응하지 못하는 사람, 무시해도 되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두 번째 말은 그 상황을 바꾸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문장입니다. 그 말은
그 말의 의도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입니다. 이 말은 상대의 공격적 언행을 즉시 멈추게 만드는 언어의 제동장치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42살의 여성 한선희 씨는 학부모 모임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아이들 성적 이야기로 대화가 오가던 중 한 학부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희 씨네 애는 엄마가 저렇게 부드러우니까 경쟁심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너무 착하게 키우는 것도 문제일 수 있어요. 다들 웃고 넘어가려는 분위기였고 선희 씨도 처음엔 얼버무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순간 그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자신의 양육 방식을 평가하고 자신을 비하하는 말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의 의도를 조금만 더 정확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말에 상대는 당황했고 다른 학부모들도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 학부모는 선희 씨 앞에서는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고 함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말은 상대에게 당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벼운 농담처럼 말을 던질 때도 그 말의 무게는 상대에겐 깊이 꽂힐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말을 그냥 흘리지 않고 의도를 설명해달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는 자신이 한 말의 책임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구업이라 하여 말로 짓는 업을 가장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인격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업을 짓지 않기 위해 침묵이 아니라 정중한 물음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가 나를 깎아내리는 말을 가볍게 던졌을 때 그저 웃으며 넘기지는 않으셨나요? 그 말에 웃음으로 반응한 순간 상대는 그 말이 괜찮았다고 착각하고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런 악순환을 끊고 싶다면 지금부터 이 말을 연습하세요. 그 말의 의도를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 말은 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쉽게 넘기려는 말을 책임지게 만드는 아주 현명한 도구입니다. 다음으로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뒤에서 나를 험담할 때 내가 당당하게 꺼낼 수 있는 세 번째 문장과 그 말을 통해 내 존재감을 회복한 또 다른 신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상황은 여러분이 자리에 없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의 험담을 했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 들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험담은 늘 돌고 돌아 결국 여러분의 귀에까지 들려오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하나는 화를 내며 직접 따지러 가는 것. 다른 하나는 그냥 속으로 사귀며 조용히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 하지만 이 두 방식 모두 여러분을 더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세 번째 말은 상대의 험담을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끊어내는 말입니다. 바로 혹시 제 이야기를 그렇게 하신 이유를 제가 직접 들을 수 있을까요? 입니다. 이 말은 험담을 한 상대에게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강한 경계선을 긋는 말입니다. 이 말을 꺼내면 상대는 더 이상 여러분을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수원에 사는 44세 남성 오민수 씨는 직장 내에서 팀장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항상 조심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부서에서 일하던 동료가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 씨, 혹시 알고 계셨어요?
지난 회식 자리에서 과장님이 민수 씨 일처리 방식에 대해 좀 안 좋게 얘기했었어요. 처음엔 그냥 넘기려 했지만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고 며칠간 마음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는 조용히 과장에게 다가가 이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과장님, 혹시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 직접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분들 통해 듣는 것보다 제가 듣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그 말에 과장은 당황했지만 곧 태도를 바꾸어 정중하게 말을 이어갔고 두 사람은 이후 더 직접적으로 소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민수 씨는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니 내가 더는 피해자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내가 내 자리를 지킨 느낌이었죠. 여러분, 험담은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재를 틈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그 험담이 돌고 돌아 여러분에게 닿았을 때 그저 입을 다물고 속으로 분노를 삼키는 것이 상책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직면하되 분노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직접 마주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 무슨 말을 했든 그것이 사실이라면 바로잡을 기회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거기서 여러분의 품격이 드러나는 기회입니다. 그렇기에 제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을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은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전합니다. 첫째, 나는 피하지 않겠다. 둘째, 나는 당신의 말에 책임을 묻겠다. 이 말은 소문을 잠재우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가 나를 험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속상한 마음을 품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 번은 직접 마주해서 이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말은 짧지만 그 안에 담긴 여러분의 태도는 상대에게 분명하게 전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세 가지 말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춰야 하는지 불교의 가르침과 철학자의 지혜를 더해 조금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 뿌리는 마음에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문장이라도 내면의 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오해를 부르고 상대를 자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세 가지 문장, 그 말씀이 저에 대한 평가인지 단순한 의견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말의 의도를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혹시 제 이야기를 그렇게 하신 이유를 제가 직접 들을 수 있을까요? 이 말들은 결코 외우기만 해서 쓸 수 있는 문장이 아닙니다. 이 문장들을 자연스럽고 단단하게 꺼내기 위해서는 그 말이 나오는 뿌리, 곧 마음의 자세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자세는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덕목으로 여겨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존중해 주겠습니까? 상대가 나를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나를 흔들지 않으려면 그보다 먼저 내가 나에게 한 말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다. 이 한마디가 마음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어야 상대의 말이 흔들림이 아닌 거울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자세는 싸우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꺼내는 것이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세 문장은 절대 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싸우지 않기 위해, 함부로 관계를 망치지 않기 위해 내가 먼저 선을 긋는 말입니다. 이 이상은 넘지 말아달라. 이건 더 이상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러한 메시지는 싸움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거리두기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투지 않음이 가장 강한 이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내뱉을 때 내 안에 분노가 있다면 그 말은 날이 서게 됩니다. 하지만 내 안에 평화가 있다면 그 말은 부드럽지만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 상대를 멈추게 합니다. 세 번째 자세는 내가 바꾸려는 것이 상대가 아니라 관계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가 바뀌어야 관계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관계는 나의 태도 하나만 바뀌어도 새로운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상대는 예전처럼 말했는데 내가 다르게 반응하면 상대는 당황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관계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즉, 내가 이 말을 꺼낸다는 건 그 사람을 교화하거나 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전처럼 불편하게 살고 싶지 않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삶의 관계는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것만으로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진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세 가지 문장은 바로 그 적절한 거리를 지켜주는 말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늘 말을 함부로 하거나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내가 그 사람과 맺는 관계의 태도를 바꿔보세요. 그리고 그 시작은 여러분의 말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세 가지 말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습하고 어떤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일상 속 장면과 함께 더 실질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말을 어떻게 연습하고 실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연습 없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평소에 참는 게 익숙했던 분들은 한 문장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머릿속 시뮬레이션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누군가 여러분 앞에서 그 사람 참 말이 많아. 본인은 대단한 줄 아는 것 같아. 라고 했다고 상상해 봅니다. 이때 여러분이 직접 듣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연습해 보는 거죠. 그 말씀은 단순한 인상인가요?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으신가요? 이 문장을 입으로 여러 번 반복하면서 표정도 함께 연습해 보세요. 이 말은 화가 아니라 단호함과 정중함이 동시에 담겨야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말의 힘은 내용보다 태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실제 상황에 맞춘 말의 길이를 조절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길고 복잡한 문장은 긴장한 상황에서 꺼내기 어렵기 때문에 간단히 줄여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혹시 제가 그 말을 직접 들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 문장은 앞서 소개한 세 번째 문장의 축약형입니다. 핵심은 상대의 말이 자신에게 해도 되는 말인지 스스로 되묻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전주에 사는 35살의 여성 김유정 씨는 회사에서 같은 팀 선배가 늘 뒤에서 쑥덕이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대면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사기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선배가 또다시 뭔가를 비꼬는 말투로 유정 씨는 이번에도 빠지지 않고 일 잘 챙기셨겠네요? 라고 말하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배님, 그 말씀이 저한테 칭찬인지 지적인지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정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 짧은 한마디에 선배는 잠시 멈칫했고 이후부터는 쑥덕이는 말조차 사라졌다고 합니다. 유정 씨는 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웃고 넘겼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말하니까 내가 나를 지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처럼 말 한마디는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가 있어야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자리에 편안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등명, 법등명, 즉 스스로를 등불 삼고 진리를 등불 삼으라고 합니다. 이 말은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나를 바르게 보고 나의 말과 태도를 진실 위에 둘 수 있다면 어둠은 물러간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피하고 눈치를 보고 침묵만 한다고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진짜 관계는 존중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거리에서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경계의 선을 긋는 순간 그 사람도 여러분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세 문장의 진짜 의미를 정리하며 여러분이 이 말을 내일 바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짧은 마무리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세 가지 말, 그 문장이 전하는 진짜 의미는 단지 말솜씨가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태도였습니다. 첫째, 그 말씀이 저에 대한 평가인지 단순한 의견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말은 상대의 말을 무심히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누가 나를 함부로 판단하려 들 때 나는 그 말에 고개 숙이지 않고 내 입장을 지키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 그 말의 의도를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말은 공공연히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앞에서 분노가 아닌 지혜로 반응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상대를 흥분시키지 않으면서도 말의 책임을 되묻게 만드는 가장 현명한 방식입니다. 셋째, 혹시 제 이야기를 그렇게 하신 이유를 제가 직접 들을 수 있을까요? 이 문장은 험담이 나를 흔들게 하지 않도록 직면하는 용기의 말입니다. 피하지 않고 맞서 싸우지도 않고 다만 정면으로 바라보겠다는 당당한 자세입니다. 이 세 가지 말의 공통점은 싸우지 않으면서 존중을 잃지 않고 나를 지켜낸다는 데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적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적정은 고요하지만 단단하고 움직이지 않지만 강한 힘을 말합니다. 말에도 이런 적정이 깃들 수 있습니다. 큰 소리도 아니고 화내는 말도 아니지만 상대의 마음을 멈추게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말. 그런 말이 진짜 힘 있는 말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전해드린 세 가지 문장을 바로 내일 직장에서, 가족 안에서, 친구 사이에서 한번 써보세요. 그 상황이 예전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걸 직접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굳이 맞춰주지 않아도 됩니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당당하게 대하는 순간 상대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꺼내는 단 한마디가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용기의 씨앗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 많이 전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말로 상처받기도 하지만 말로 살아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방송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단단한 힘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혜의 레코드였습니다.